이승기가 처가댁 견밀히 지킴이로 나섰다가 스스로 공경에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장인어른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하며 방어했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무죄 판결이 번복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이승기는 장인 A씨와 장모 견밀이의 주가 조작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주가 조작으로 260억 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당시 이승기는 견밀이의 딸 이다인과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껴주시는 팬분들께 죄송하다. 처가 이슈로 인해 쏟아지는 기사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으로 안다. 어떤 팬분은 그래서 제 결혼을 말리셨다고도 하셨다.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며 이별을 권유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문제로 헤어지자고 할 수 있겠냐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승기는 난 20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해오면서 감정을 담아 말한 적이 없다. 물론 이 글에서도 꼬투리를 잡을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시발점이 되어 또다시 여러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용기를 낸 이유는 열애설이 터진 이후부터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한 지 5일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난과 조롱이 섞인 뉴스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짜 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악플들을 보며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다. 내 결혼을 축복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저 지켜봐 주길 바란다. 이다인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승기는 20년 커리어를 내세우며 견밀히 가족을 위해 감정을 호소한 것이 무색하게 주가 조작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승기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도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특정 시점에서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B씨는 견밀이의 주식 전환 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로에 관한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판단 기준인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량 보유 보고서에 기재된 취득 자금 조성 경위 부분이 회사 재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발행 주식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2015년 3월 B씨와 견밀이가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B씨는 6억 원 중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 자금을 마련했으며 견밀이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은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 사채를 취득했지만 회사는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 사채를 샀다고 공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견밀이가 남편을 통해 2014년 11월 실시된 회사 유상증자의 현금 출자 및 현물 출자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를 인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견밀이 등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해 최대 주주가 되었고 회사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원 대표 변호사는 견밀이가 대부분의 자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뒤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러한 주식 보유 목적을 명시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데 활용한 것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공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노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를 주가 부양에 활용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견미리가 대부분의 자금을 빌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비용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인수해 경영에 나선 것처럼 공시 및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해 견미리와 그녀의 남편이 책임 경영에 나서는 것 같은 허위 이미지를 형성한 것에 관여된 사항이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견미리의 남편 A씨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판결문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것이며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무죄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는 다소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이승기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더욱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승기는 또 다시 처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기의 소속사 측은 이승기 씨의 장인이 2016년에 연루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아티스트로서 팬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서 가족에게는 손대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남편,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인 장호 씨는 새로 태어난 생명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 사나이의 표본이었던 이승기 씨는 언제부터인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및 정산 논란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데뷔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후크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이승기를 향한 많은 이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기는 기부로 선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승기는 후크에게 지급받은 미지급 정산금 54억 원에 대해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며 소송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정산금도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원들이 이제는 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승기의 결혼 전 일어난 사건이고 그가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장인의 논란까지 이승기에게 연결짓는 것은 너무 과도한 연좌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좌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는 줄 알겠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이승기 가족만 소중하다는 듯한 태도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승기가 할아버지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도 가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괜히 문제를 들춰내서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내 가족만 가족이다라는 뉘앙스로 입장문을 낸 사람은 바로 이승기 본인입니다. 계속 악화되는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오는 2월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선희 씨에 따른 음반 제작자이자 매니저였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의 명문 코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유능한 인재입니다. 최근 이승기 씨와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분쟁이 공개되면서 여러 비리가 드러났고 이선희 씨 역시 이 사건에 휘말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이선희 씨가 마음 편히 기뻐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선희 씨 딸의 놀랍고 충격적인 정체와 그 과정에 얽힌 놀라운 소식들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을 알린 이선희 씨의 딸 윤영은 씨는 이선희 씨와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선희 씨는 1992년 1월 25일 당시 자신의 매니저이자 음반 제작자였던 윤희중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6년 후 윤희중 씨의 반복된 사업 실패로 인해 두 사람은 합의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후 1999년 윤희중 씨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희중 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전처 이선희 씨와 딸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음반 사업의 침체와 금전적 고통, 그리고 이혼의 아픔이 겹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선희 씨는 이혼한 지 6년 만에 재미교포 사업가와 9살 연상인 남성과 재혼하여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6년 42세 이선희가 재혼하며 미국으로 떠나 딸의 유학 생활을 돕기로 한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한 용기 있는 모습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단단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선희와 네 번째 결혼을 한 남편은 세 번의 이혼을 경험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그녀와 재혼하여 14년간 함께했지만 2020년에는 또다시 협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며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이선희의 딸 윤영언은 그녀의 첫 남편이자 매니저였던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뛰어난 인재입니다.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는 윤영언 씨의 유학을 지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에서는 이선희의 개임 여부와 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권진영 대표가 이선희에게 9%, 약 25억 9,600만 원의 주식을 증여했고, 이서진과 이승기에게는 각각 4%, 약 14억 9,6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선희의 딸 윤영언 씨가 권진영 대표로부터 1%, 약 4억 4천만 원의 주식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영언 씨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근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회사 측은 이를 개인적인 재산 증여로 설명하며 윤영언 씨가 권 대표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같은 존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희는 이승기와 후크 엔터테인먼트 간의 수익 정산 분쟁이 있을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인해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미정산 문제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녀의 딸 윤영언 씨는 뉴욕주에 위치한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며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이선희는 공개적으로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한 바 있습니다.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한 이선희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어린 시절 그녀가 천재라고 착각했던 순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선희는 딸이 동화책을 몇 번 듣고 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었다고 하며, 모든 엄마가 그렇듯 자신도 처음엔 딸의 재능을 과대평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딸이 이야기를 다시 꼬아서 전해줄 때마다 놀라웠다고 전하며, 실제로 글자를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것에 감탄했습니다. 2018년에는 SBS 뉴스에 출연하여 코넬대 출신인 딸의 결혼에 대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이선희는 딸이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자유롭게 연애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 같은 바람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며 딸의 결혼 소식을 공개하기에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이승기 사태와 관련하여 이선희와의 연결고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선희가 고등학생 시절 이승기를 발탁하고 교육시킨 인연으로 이승기는 그녀를 스승님으로 부르며 깊은 존경심을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권진영 대표의 횡령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이선희도 이와 관련된 여러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승기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대중은 이선희에게도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선희가 이승기를 후크 엔터테인먼트로 이끈 것이 사태의 발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특히 디스패치는 이선희의 가족이 이승기의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료 수수료 10% 중 3%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임직원과 권진영 대표의 지인,
그리고 가수 이선희의 가족에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디스패치가 밝힌 보도에 따르면 배우 윤여정, 이서진, 박민영 등의 광고 모델료에서 에이전시 비용으로 책정된 10% 중 30%가 권진영 대표의 지인과 가수 이선희 가족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후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권진영 대표의 개인적인 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승기 외에도 여러 유명 배우들이 같은 방식으로 광고료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선희의 침묵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희는 후크가 초록뱀 미디어로 인수되기 전까지 후크의 중심 아티스트이자 경영진으로 활동했으며 후크에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주식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6억 원어치를 증여받았습니다. 이는 이승기와 이서진이 각각 받은 15억 원과 비교되며 이선희의 딸 역시 4억 4천만 원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크의 일반 직원이 받은 금액이 4,4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선희의 딸이 받은 금액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선희는 경영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지난해 7월에는 초록뱀 미디어 주식을 13억 원어치 구입해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선희는 후크의 주요 아티스트이자 초록뱀 미디어의 중요한 주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승기는 소속사와의 장기간 법적 공방을 겪은 끝에 회수한 음원 정산금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첫 기부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20억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기는 이 금액을 소속사로부터 받자마자 기부처를 찾아 행동에 옮겼고 이는 그의 연예인 커리어를 걸 정도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승기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가요계의 악습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연예계 선후배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선희는 이승기와 후크 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984년에 데뷔했다. 옛날이여 와 제2에게 아름다운 강산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한 이선희는 2014년에 발표한 그중에 그대를 만나로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가요계의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음원 정산의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그녀는 이승기의 문제 제기로 인해 정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선희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한 후 음원 수익의 분배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관계자들로부터 음원 정산금이 가수와 나눠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수익이 전적으로 회사의 몫으로 귀속된다고 오해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선희 역시 소속사로부터 음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승기의 음원 정산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승기는 이번 음원 정산 문제로 인해 자신의 스승인 이선희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승기에게 이선희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음악적 길잡이이자 존경하는 스승으로서의 의미가 깊기 때문에 스승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